자, 안녕하세요. 우리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실기 파트에 관련된 내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올해 23년도에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실기 파트의 출제 유형이 변경이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제3유형이 새롭게 추가가 되고 필답형이 삭제가 된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제3유형에 관련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당 내용에 관련된 부분, 우리 실기시험 출제 유형 변경에 관련된 부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내용들은 우리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공지사항에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변경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즉 빅데이터 분석기사 5회까지 해당되는 내용이라 할 수가 있고, 작업형 1유형과 작업형 제2유형 관련된 내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필답형 열문항에 관련된 우리 배점 30점 배정이 되어 있다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이 우리 올해 23년도 6월 24일 우리 빅데이터 분석 기사 6회부터 해당되는 변경된 내용이 적용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작업형 제1유형과 작업형 제2유형 변경 사항이 없어요. 하지만 새롭게 필답형이 삭제가 되고 새롭게 추가된 작업형 제3유형이 추가됐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는 두 문제이고요. 전체 문항수는 30점으로 배정되어 있는 형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동안에 23년도에 빅데이터 분석기사 실기 유형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추가된 작업형 제3유형을 준비하는 것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 좀 고려를 해본다면 기존에 있던 변경 전과 후를 고려사항을 좀 확인을 좀 해보자면 역시 우리 작업형 제1유형, 2유형이 가장 합격의 관건이 되는 항목이라는 건 변경사항이 없어요. 또 하나 우리 하나의 여러분 합격과 불합격에 있어서 하나의 변경사항이라고 한다면 새롭게 추가된 제3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해당되는 파이썬과 R을 좀 더 쉽게 다루는 측면을 갖고 있는 수험생이라면 훨씬 더 변경 전보다는 변경 후가 합격할 수 있는 합격률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필답형 단답형 파트에서는 만점 받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죠? 10문항 중에서 아주 난이도 있는 항목들이 두세 문항이 존재했다 할 수가 있는 반면에 작업형 제3유형은 아주 깔끔한 정답을 제출할 수 있는 유형으로 우리 변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R과 파이썬을 좀 더 쉽게 다뤄본 수험생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제3유형을 만점 받을 수 있는 수험생들이 다수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작업형 제2유형 분명히 합격에 중요한 앵커키를 갖고 있는 거 중요하고요. 작업형 3유형에 올인을 하셔도 전체적인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실기 파트 합격하는 데 가장 중요한 영향력이 있는 두 가지 앵커라고 저는 생각이 든다 할 수가 있겠어요. 자, 물론 작업형 1유형도 중요하죠. 자, 하지만 해당되는 문항, 우리 결국에는 R에 관련된 우리 디플라이 R 패키지 얼마만큼 자유자롭게 쓸 수가 있는지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순서도 중요도에 따라서 작업형 관리하는 것 중요하다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해당되는 내용, 즉 새롭게 추가된 작업형 제3유형에 관련된 부분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정확하게 5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파이썬과 R 동시에 진행한다 할 수가 있고, 자, 해당되는 챕터 5개에 관련된 내용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롭게 추가된 제3유형이라고 한다면 바로 통계적 가설 검정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우리 빅데이터 분석 기사 필기 파트에 우리 1과목에 우리 확률분포 파트라고 할 수가 있고, 또는 3과목에서 우리 모수의 유의성 검정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해당되는 통계적 가설 검정에 관련된 챕터 1에서는 기본 용어, 개념을 설명드리는 장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챕터 2에서는 해당되는 평균 차이 검정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세 번째는 분산 분석, 네 번째는 우리 범주형 자료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마지막에는 비모수 검정으로 우리는 구분해서 수업을 진행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통계적 가설 검정에 관련된 기본 용어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통계적 가설 검정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가설 검정이라는 것은 모집단 모수에 대한 규모 가설과 대립 가설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 우리 해당되는 표본의 자료를 기초로 해서 검정 통계량의 값을 근거로 해서 규모 가설을 채택할 것인지 또는 기각할 것인지에 판단하는 걸 우리는 통계적 가설 검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결국엔 귀무가설이라는 건 뭐예요? 현재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명확히 가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가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해당되는 표본을 샘플링해서 그걸 가지고 귀무가설을 받아들일지 또는 기각할지를 검증하는 거, 바로 통계적 가설 검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은 가설 검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귀무가설과 대립가설로 구분하게 돼요. 자, 귀무가설이라는 것은 우리는 H0로 표현하게 돼요. 우리 영가설이라고 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차이가 없음을 나타내는 걸 귀무가설로 설정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립가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기호로 H1 또는 HA, 우리 대립가설을 영어로 Alternative Hypothesis라고 하게 되고, 바로 앞에 이니셜 A로 표현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연구자를 통해서 밝히고자 하는 가설, 다른 말로 대안가설이라고도 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우리는 분석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바 대립가설을 설정하게 되죠. 하지만 검증의 대상은 귀무가설입니다. 귀무가설을 반박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찾게 되면 우리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고, 반박할 근거가 없다면 우리는 귀무가설을 채택한다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이 가설 검증은 귀무가설과 대립가설로 구분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설의 설정 원칙, 즉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의 설정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 시험에서는 귀무가설과 대립가설 다 설정해서 부여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근본적인 내용을 알고 접근하는 것과 모르고 접근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연구자가 질의하는 주장은 대립가설로 설정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원칙이에요. 물론 귀무가설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하고 대립가설은 어떻게 기준에 따라서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형태로 설정을, 즉 가설 검증을 하게 되면 좀 쉽게 문제가 풀린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이 일단 옳다는 가정하에서 귀무가설을 설정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귀무가설을 채택할 것인지 기각해야 할 것인지에 나타나는 영역은 대립가설의 형태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확한 표현을 따지자면 대립가설의 부등호의 방향에 따라서 결정이 난다 할 수가 있고, 해당되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실제 우리 해당되는 사례를 통해서 학습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와 같은 검증에는 양측 검증과 단측 검증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자, 기각력에 해당되는 부분이 양쪽 꼬리분포에 있을 경우에 우리는 양측 검증이라 하게 되고, 자, 좌측 검증에서는 좌측 꼬리 부분에, 우측 검증에서는 우측 꼬리 부분에 해당되는 기각력이 있을 경우에는 단측 검증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단측 검증의 경우에는 기각력의 위치는 대립가설의 부등호 방향과 일치해야 한다 할 수가 있고, 마지막에 귀무가설은 등호를 포함해야 하지만 대립가설은 절대로 등호를 포함할 수 없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이유는 우리 귀무가설은 검증할 가설이고 우리가 계산할 때 포함해야 할 특정의 값을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되는 이꼴이라는 우리 등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대립가설에 절대 포함되어 있을 수가 없다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그럼 실제 우리 해당되는 사례를 통해서 귀무가설과 대립가설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해당되는 HA라는 것은 대립가설을 의미합니다. 우리 아까 기각력이라는 거 말씀드린다 할 수가 있고, 기각력의 위치는 뭐에 따라서 대립가설의 우리 부등호 방향과 같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해당되는 부등호 대립가설이 이쪽 방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좌측 검증을 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부등호 방향 우측에 있기 때문에 이걸 우측 검증이라고 하게 되죠. 또한 양쪽에 위치할 경우, 즉 같다와 같지 않을 경우 우리는 양측 검증, 이 기각력에 위치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위에 상단에 있는 것을 우리는 단측 검증이라 하게 되고요. 하단에 있는 것을 우리 양측 검증이라고 하게 돼요. 자, 하지만 우리는 모수의 추정을 함에 있어서 표본을 가지고 모수를 추정하게 되고 항상 오류가 발생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위험을 결정해야 한다 할 수가 있고, 그 리스크를 우리는 알파 오류라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걸 유의 수준이라고 하게 되죠. 따라서 우리 해당되는 가설 검증을 할 때 우리 유의 수준 일반적으로 0.05를 고정으로 하게 되는데요. 자, 0.05를 고정함에 따라서 우리는 해당되는 귀무가설을 채택하게 되고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는
이 컷오프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임계값이 결정이 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알파 수준 0.05일 때 해당되는 임계값이 결정이 난다 할 수가 있고, 우리가 문제가 주어져 있는 해당 데이터셋을 통해서 해당되는 검정 통계력 값이 이 임계값보다 크게 됐거나 또는 바깥으로 벗어나게 되는 거일 경우에 우리는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하게 되고, 이 안쪽에 위치할 경우 우리는 귀무가설을 채택하게 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알파가 0.05 수준, 즉 유의 수준이 0.05일 때 단측 검정일 경우에, 즉 좌측 검정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1.645를 갖게 되죠. 플러스의 경우에는 플러스 1.645를 갖게 됩니다. 물론 해당되는 것들은 다 문제에서 표현된다 할 수가 있고, 이 값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파이썬과 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확률 분포표라고 할 수 있는 T 분포표를 통해서 이 값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또한 양측 검정일 경우에 우리 해당되는 0.05일 때 해당되는 임계값, 기준값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1.96이 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마이너스 1.96과 플러스 1.96이죠. 따라서 해당되는 데이터셋의 우리 검정 통계량 값을 구해서 과연 기각력에 있는지 또는 채택력에 있는지에 따라서 귀무가설을 채택하기도 하고 기각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